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이제 새롭게 짓는 개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로 법원으로 가서 구제받기가 좀 쉽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도 성공 못 하거든요.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바에 그냥 아예 없애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집슐랭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변호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 참 많은 거죠. 요새 법정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거고, 피해자분들이 계속 양상이 되고 있는 주제이긴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문제가 어떤 건가 진단해보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 시간은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만 모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허점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가입계약 같은 거 작성하실 때도 보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아주 번듯하게 차려놓고 뭐 가입계약서라고는 하는데 이제 분양계약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동호수도 마치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완전히 성질이 다른 사업이에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뭐 이미 지어지고 있거나 이제 곧 지어질 거 이제 분양을 받는 거죠. 목적물이 특정이 돼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이제 새롭게 짓는 개념이거든요. 공동 이제 사업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다만 모델하우스가 있고 하니까 마치 그냥 지금 바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조합원 납입금을 내면 그럼 그걸로 이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파트 분양 계약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 계약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게 고지를 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그럴듯하게 수정해서 진행을 하니까 계약을. 맞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양 광고에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실제로 지어서 마치 이런 아파트를 지금 분양받는 것처럼 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고지하지 않죠.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중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통해 피해 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세모. 가장 이제 허위로 많이 이제 속이는 게 뭐냐면 토지 확보율이에요. 그래서 업무 대행사에서 여기는 이제 토지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조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계속 안 지어져서 한번 열어보면 그거는 그냥 매매 계약만 체결한 경우 일수가 많고 아예 그것마저도 없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해서 좀 기망행위가 많이 있다. 이게 매매 계약만 체결된 상황이냐 아니면은 아예 소유권이 넘어온 상황이냐,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시고, 이제 인허가 관청 있잖아요. 구청이나 시청에도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런 절차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해제돼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을 뭐 주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 해제돼 버려서 사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 안 치르면 내 집이 아니니까. 맞아요.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구제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서 내가 속아서 분양 계약을 했다, 조합원 가입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계약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법원으로 가면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이 부분을.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허위 과장 광고, 일반적인 분양 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분양 광고나 이런 것만 보고 이제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계약 취소를 쉽게는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쨌든 효력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으로 가서 구제받기가 좀 쉽진 않아요. 보수적인 법원 입장에서는 계약이라는 게 더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대원칙을 깨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리고 계약하실 때 만약에 이게 좀 위험성이 있는 계약이다라고 아셨으면 아예 안 했겠죠. 혹시 계약 당시에 무슨 녹취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갖고 있는 경우 거의 아예 없거든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어떤 뭐 증거가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 계약을 하신 분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네요. 문제는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주의해라 뭐 이런 홍보문이나 네, 플랜카드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설명인가요? 이게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한테 싼 값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무주택 세대여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세대원 중에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까지는 또 허용을 해줘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는 가능하고 이제 세대주여야 되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이건 아파트 실제로 분양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허가 절차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걸 확인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은 또 통보를 해서 이제 탈퇴를 시키는 거죠. 아,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건데 앞뒤가 조금 진짜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 설립까지 좀 쉽게 가기 위해서 가짜 조합원들을 막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유령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서 또 추가 납입금을 받고 또 그 돈으로 이제 용역비나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완전 돌려막기네요. 이런 돌려막기 조합원 떼우는 느낌이 이미세대와 준조합원에 대한 개념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추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아주 일정한 사유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조합원을 또 모집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합원이 납입한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합원한테 돈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적법하게 이제 공개 모집해서 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이제 추가 모집을 한 경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위가 굉장히 또 불안정한 거예요.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또 조합에서는 쉽게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조합원은 아니고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죠.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예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조합에서는 쉽게 안 주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에 소송하셔야 되는 거고 소송으로 가면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임의세대 분양이라고 해서 조합원 분양분 말고 나머지 이제 일반 분양을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가입을 시키는데 이게 일반 분양이 그냥 조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총회를 거쳐서 이제 분양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 또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투면 이거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토지 매입률 95%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조합 설립하려면 그 사업구역 내 토지의 80%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까지는 좀 쉽게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가 문제인데 이때는 사업구역 내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토지를 확보를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 계신 이제 지주분들은 점점 이제 알받기가 좀 쉬워지는 구조다 보니까 점점 이제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사업 그 부지를 많이 확보할수록 그래서 계속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뭐 토지 확보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관리 감독이 잘 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75% 동의만 받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거나 뭐 분양 신청 안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사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확보를 해야 이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가혹한데요, 네, 조건이? 그래서 그 95% 확보하기 전에는 억지로 이제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75%부터 95%까지의 자금이 거의 75%만큼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몇 프로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샀다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죠. 근데 뭐 지주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참 지주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계약서 검토를 이제 갖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보면 계약금 주고 그 다음 인가가 나면 뭐 중도금을 주거나 해가지고 이게 지급
길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사업이 안 가면 계속 돈을 못 받고 계약도 뭐 해제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주분들도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조합 추진 사항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주택법에 어쨌든 조합원이면 정보를 뭐 공개해달라는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공개해야 될 의무도 있어서 뭐 조합원 카페나 뭐 단체 카카오톡방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공지를 계속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활발하게 이제 공지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사업이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조합원들도 사실 정보를 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조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더더욱 사업을 알기는 어렵죠. 다만 인가가 나거나 했을 때 고시하는 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직접 전화하면 또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게는 또 확인해 보실 수는 있죠.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볼 수가 없는 그런 건데요. 거의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보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지주분들도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렵긴 하지만 95%를 확보를 하면 내가 땅을 안 팔고 있으면 그 매도 청구당해서 강제로 이제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가 단계만이라도 주기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 주택조합. 많은 피해들로 인해 폐지하라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하는데 폐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애야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피해가 많고, 이게 물론 취지는 너무 좋죠. 싼 값에 내가 내 집을 지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중간에 이제 끼어있는 용역사라던가 뭐 업무대 행사 뭐 이런 데서 사실은 용역비를 다 떼가고 나중에 보면 조합원 분담금 하나도 안 남아있어서 또 추가 분담금 걷고 이런 구조거든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바에야는 그냥 아예 없애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나서 이제 뭐 지어진 곳들이 생기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도 성공 못 하거든요. 그 지방이나 이런 데는 더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성공해서 뭐 분양을 받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싼 값에 분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예 없애거나 이런 것도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파트 1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폐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원흉이 있잖아요. 이 원흉들에 맞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